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저번에 공공재개발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후보지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시간을 내서 뭐 계속 이것만 계속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보들 이제 조합한 다음에 제가 정보를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남 1구역과 장이 9구역을 설명드릴 텐데요.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일단 속도면입니다. 공정성, 투명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음이 별로 없죠. 근데 공공재개발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남 1구역 첫 번째를 신청을 했는데 한남 1구역에 추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한남 1구역이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이 50% 넘어야지 공동을 하고 67% 넘어야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잡음을 마무리할지 공공에서 이렇게 이제 주민동의율이 높지 않으면 제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공공재개발이 뭔지 설명드리면서 한남 1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처음에는 한 20구역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월 28일 날 40개 구역을 검토 대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 약 50개라고 치면 서울 내 4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죠. 그냥 간단하게 한 800세대 5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적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보도자료를 영상을 올렸는데요.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 공모를 합니다. 대표작 하던가 신규 같은 경우는 10% 이상 동의받은 한 분이 내시겠죠. 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 3월에 선정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번 년 12월까지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제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지구를 지정하죠. 그 다음에 추진을 구성을 하고 승인받고 창립총회하고 그 다음에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됩니다. 그래야지 재개발이 50%가 거의 된 건데 여기는 바로 되게 되면 그냥 조합이 바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도 아주 간소화가 되죠. 그 후에 제가 좀 이따 그 후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통과를 하게 되면 공모 공고일을 9월 22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는 거는 지분 쪼개기가 인정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계획인데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지역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북 1구역을 보면 비교를 하면 좀 거기는 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추후에 한번 성북 1구역과 다른 지역도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공모 자격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장점은 이게 용도 지역을 상향시킵니다. 2정이면 3정으로 올라가고요. 용적률 상향은 한 120%. 기부 체납은 보통 일반 재개발은 한 50에서 70% 비율인데, 공공 재개발을 완화시켜서 보통 한 30%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시행인가를 간소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시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하죠. 사업 필요성을 보장하면서 중요한 건 이주 단계에서 주민 갈등을 완화시켜줘요. 시간도 많이 걸 수 있잖아요. 이주비도 아주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빠르게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속한 인허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그리고 만약 이런 흑석 1, 2구역이나 나중에 양평 14구역 같은 건 중공업적도 있으니까 여기 상가 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있는 거죠. 지원 같은 게 들어오니까. 흑석동 같은 게 조금 분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공공재개발의 이제 장점은 이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보는 건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에 들어가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올렸어요. 지금 2차 공모를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자, 공공재개발은 지금 서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로 공모가 떨어진다고 끝난다? 아닙니다. 2차로 또 들어갑니다. 처음에 미흡했던 지역들은 또 다시 넣겠죠, 나중에.
그러면 그게 먼저 주민 동의이 되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주민 동의가 노후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된다고 하면 분쟁이 좀 없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재개발 일반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좀 분쟁이 있다 보면 이걸 좀 피해갈 확률이 높아요. 후보지에서 선정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했던 한남 1구역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핫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좋고요. 두 개 추진해서 동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게 여기만 그렇습니다. 이쪽 이렇게 이태원 쪽 뒤에 있는데 이쪽이 예전에 여기 상가가 워낙 이제 상권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반대가 심했습니다.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큰 게 가지고 계신 분들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굳이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코로나19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저번에 이태원발 터졌을 때 여기가 상권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좀 관심이 있다가 이번에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저기 설립이 돼가지고 그 하나 추진 단체가 있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얘기는 약간 이제 접어뒀다가 제가 일단 보면 여기가 바로 용산민족공원입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용산 후암동하고 청계동 설명드릴 때 가져온 겁니다. 용산민족공원 73만 평이고요. 중미창구였고 여기도 핫합니다. 바로 여기 건너가면은 어디다? 바로 이 동입니다. 여기 이태원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온 겁니다. 이태원역이요. 자, 6호선 라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한남 1구역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1구역은 2003년에 한남 뉴타운이 지정되고 추후에 이제 추진후에 결성이 됐죠. 하지만 이제 지지분을 했습니다. 2017년 3월에 해제됐죠. 고 박원순 시장이 일몰제를 도입한 후로 2017년 일몰제로 해제됐던 지역이 한 170개가 넘습니다. 사업장이. 그 지역들이 많이 여기다 후보지를 넣을 거예요. 그 중에 거기도 뽑고 신규지도 뽑는다고 합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결사 반대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 세대주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권이 급격히 하향세가 맞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얘기가 좀 나왔다 들썩거렸다가 요즘 공공재개발이 완전히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금 한남 1구역이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두 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 이태원 복합용도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아마 다세대나 이런 좀 소규모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주류가 될 거예요. 도시정비업체 남재 중심의 여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이나 그런 관련된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라 이 동요율에서 좀 분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남 1구역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만 해결되면은 워낙 여기가 프리엄 자체가 높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 꼭 알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공재개발 지역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지역마다 금액들도 있고 좀 적은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체 몇 군데 들려서 꼭 현장 답사를 해서 정보를 꼭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보시게 되면 평당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 이게 평당가는 중요한 게 일단은 보게 되면은 한 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년에 팔 건데 금액들이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분쟁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평당가가 5천에서 6천 정도 예상됩니다. 34평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꼭 댓글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거 제가 이거 갖고 좀 매매 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발휘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한남동이에요. 마포 그쪽 아현 내면 봐도 거기 4천대가 넘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용산도 엄청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여기 6억 8천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추가 분담금이 만약 이제 일사처리를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면 금액대는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로 있는 상태에서 7월 달에 지금 했던 금액도 올랐던 7억이라고 쳐봐요. 조금 더 올랐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 7억 5천이나 칠게요. 그 추가 분담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었다고 쳐요. 그래도 남습니다. 다만 지금 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파트가 하락기라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져도 만약 예를 들어서 5천 6천인데 한 4천까지 떨어져 쳐요. 그러면 한 13억 6천인데 그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겠죠. 한 4,500이면 15억 정도 이제 본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들어도 10억 맥시멈 12억까지 그만 3억 정도 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한남 1구역의 지금 최대 그거는 이겁니다. 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뭐 이게 말이 많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현장 답사를 잘 하셔서 요런 사전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야 이건 언제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먼저 넣을 거야 하고 싶으면은 가서 보시고 금액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조금 상상을 이 정도 금액이라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한 14억 15억이다 나중에 추가 분담까지 생각하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12억 선 정도, 10억에서 한 12억 선이라면 충분하게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명드리는 한남 1구역 프리미엄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는 요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이 뉴타운 9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9구역이 보게 되면은 재개발 반대가 제일 심했던 곳입니다. 아니, 반대가. 그래서 해제가 됐고요. 토지증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 해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 아이러니하게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기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장마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동네입니다.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이 9구역이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역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15구역 같은 경우가 여기가 그 일몰제 거기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이 좀 관심이 있어요. 자, 장이 9구역을 보게 되면은 2004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17년에 저기 아까 한남 1구역처럼 일몰제로 해제가 됐습니다. 왜 토지등 소유자가 다 해제 요청 지집을 하다가 했는데, 이런 분들이 안 한다고 막 하다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 가로주택 정비소 사업도 합니다. 장이 15구역 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구역 지금 재추진인데, 이 9구역 같은 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장마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단독주택이라 오래돼가지고 비가 많이 새가지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반대가 상당히 심했던 곳인데 이번에 마음들이 좀 변하고 워낙 빠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다시 살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다시 언제 갑니까? 다시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하려면 세월화가 내월화 되거든요. 그 빠른 공공재개발에 지금 관심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도가 이뻐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9구역에서 위로 보면 동부경천철이 들어가는 이쪽, 아마 북서울의 꿈의 숲 무슨 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밑으로는 6호선입니다. 가까워요. 이거 말고 1호선을 타려고도 걸어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석계역에서 가운데과 가면 GT에서 C노선을 타가지고 두 정거장만 가면 삼성역입니다. 제일 핫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삼성역입니다. 제가 GTS 노선 항상 하는 게 삼성역입니다. GTS D 노선까지 들어오면 세 GTS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관심이 많고요. 이쪽에서는요. 자, 동부경찰철입니다. 상계에서 출발해서 여기 상계 뉴타운 쪽이죠. 이것도 금액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쪽에요. 그 미아사거역도 이제 여기 더블 역세권이나 금액들이 많이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왕십역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강남역 가는 노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기동역도 많이 올랐죠. 여기 제기동에서 왕십리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더블 역세권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돌꽃역이 이제 더 가까우니까 이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T에서 C 노선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원역에서 두 정거장 가면 삼성역입니다.
청량리 가서 KTX 타고 뭐 저기 강원도나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겠죠. 그럼 장이 이 구구역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변동이 있을 거예요. 661세대였는데 어차피 용적률이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뭐 용적률이 230% 치면 한 280% 근처가 되겠네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부 체납 비율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보고 제가 규합한 겁니다. 일반 재개발은 기부 체납 비율이 이 정도 되는데 줄어듭니다. 추석제는 보면 주민 동의율이 좀 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높아질 확률이 더 있고요. 주민 동의는 50% 넣어야지 최소 공동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신청할 정도 될 정도면 좀 마음이 많이 돌아설 수도 있고 어차피 11월 달까지 이제 공모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기 장애 8구역이나 11구역, 12구역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얼마나 금액들이 오를 수 있을까 보면은 자, 계약일을 이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평당 5천입니다. 여기는 좀 이상합니다. 이거를 그냥 저기 증여를 줬나? 이런 분 빼고 이 5,500짜리를 한번 볼게요. 5,500이라고 비교하면은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5평짜리가. 그런데 만약 뭐 지분이 작으니까 금액들이 추가 분담이 세겠죠. 3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더블로 쳐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좀 올랐을 거예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3억이라 치고 추가 분담은 그냥 5억이라고 치자고요. 저 그냥 넓게 가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8억이라고 칠게요. 8억이라고. 지금 현재 옆에 시세가 11억까지 갑니다. 장이주타 있는 지역이 30평대가. 그러면 갭이 3억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넓게 설명드렸어요. 한 7억, 8억 주고 지금 신규 아파트 30평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하락기인 건 맞지만 지금 한 11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지기 쉽진 않거든요. 그쵸? 떨어지는 한 뭐 1억에서 1억 사이 갈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프리미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는 금액들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최근까지 거래된 거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나 한남 1구역도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만약 내가 오늘 한남 1구역과 장애 9구역을 들었는데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동의율이 뭐 분쟁이 있더라도 한남 1구역 갈 거야 하면은 가셔서 한번 직접 현장에 답사해서 부동산에 한번 몇 군데 들려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바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한남 1구역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는 곳입니다. 장애 9구역은 그 전에 워낙 반대가 심했지만 요즘 장마로 인해서 좀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동은 워낙 유명해졌습니다. 뉴타운이. 왜냐? 뭐 서울권이나 좀 어느 정도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장애동을 알았지만은 지방인 사람 몰랐는데 그 사랑제일교육 때문에 다 알아버렸어요. 농담인데요. 일단 그만큼 장애 뉴타운이 엄청 큽니다. 자, 이게 되게 되면은 밑으로 되게 되면 6호선 1호 가면 동부경찰청, 좀 옆으로 가게 되면 1호선을 타가지고 옆으로 가서 GTX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는 지역이 장애 뉴타운입니다.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한남 1구역과 장애 9구역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런 분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만약 공모에서 탈락됐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자, 첫 번째 탈락이 됐다. 왜 탈락이 됐을까요? 동의율이 낮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리스크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에 친축 쪽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9월 21일 전에는 그부터 아마 지정을 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도 지금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축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주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두 가지만 좀 조심스럽게만 다가간다면 충분히 공공재개발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공공재개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